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준비생들과 소통의 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관한 현실적인 분석과 또 조언해 주실 네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부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스펙 쌓기 경쟁입니다. 네, 스펙 쌓기 경쟁. 네.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죠, 사실. 예. 그쵸? 먼저 대표님부터 이 스펙 쌓기 열풍 경쟁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쌓지 마라. 쌓지 마라.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예.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네. 취준생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스펙은 입사용입니다. 입사용. 오로지 취업을 위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입사를 할 때 제 치부인데요. 5.0 만점에 제 성적이 2.38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요? 이게 왜냐면요. 근데 그 당시는 고개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점만 넘으면 됐거든요. 그 뒤로 저는 대학교 성적표라든가 고등학교 성적표를 떼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일단 그것은 입사하고 나서는 끝이에요. 뭐 결혼하셨으니까 네. 결혼할 때 뭐 그거 가져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 스펙을 쌓지 말고 내 커리어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일종의 저는 이것을 커리어 팩트라고 하는데요. 나는 뭘 잘한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박사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런 자리에 있으려면 강연을 박사가 되는데 석사도 아닙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이 학사로 여기 나온 게 너무 죄송한데 다만 저는 네. 무엇을 잘한다고 말한 것이 뭐냐면 일단 방송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책을 22권을 썼습니다. 와. 그다음에 방송을 한 900여 했고 그러니까 강의가 한 5,500개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는 뭘 할 줄 안다라는 팩트를 이런 분들한테 알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발이지 특히 영어 자격증 이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된다라면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영어 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나라, 필리핀. 정말 못 삽니다. 왜? 영어 잘하니까 취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강민혁 대표님과 공격을 하고 지금 뜨끈뜨끈해지는데 오늘은 많이 해요. 괜찮아. 내가 맞아줄 테니까. 예. 그래요. 저는 좀 쌓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볼 때 이내화 대표님은 예. 양파신 것 같아. 양파가 뭐예요? 양파는 뭘까요? 까면 깔수록 계속 뭔가 나와요. 치부가 계속 나와요, 그냥. 근데 저는 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이제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스펙은 평생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좋네요. 예. 아니 지금 뭐 방송 뭐 900여 회, 강의 또 뭐 수백여 회, 뭐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스펙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스펙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박사이지 않아도 이미 박사의 수준을 넘어서시는 거잖아요. 때문에 저는 스펙 쌓기는 사실 평생 하는 건데 오늘의 8대 스펙이 뭐가 문제냐. 이건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 쌓고 그다음에 땡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요즘 뭐 짚어볼까요? 8대 스펙, 뭐 9대 스펙까지 나오고 있는 성형까지. 상황이에요. 예. 네. 학벌,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 수상 경력, 봉사, 인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업만을 위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쌓고? 쌓는 게 문제인 예. 것 같은데 취업 준비생들 실제로 만나 보시면서 강민혁 대표님 어떤 생각 드시는지 실제로 이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취업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맹목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모르고, 그냥 따는 예. 게 제일 문제인 거죠.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아까 자기 본질을 이해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맞는 얘기 같고요. 자기 본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분야에서 뭔가 전문성을 좀 쌓기 위해서 혹은 관심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직무 관련한 뭐 전공이 됐든 아니면 자격증이 됐든 뭐 인턴 경험이 됐든 저는 그러한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높이 사줄만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취업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기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직무 관련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필요함을 느껴서 쌓는 스펙은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동호 대표님은 이 8대 스펙에서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제가 그 인사 담당자들하고 예. 최근에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재미있게도 인사 담당자들이 뽑는 게 단 하나가 있었고요. 오. 네. 그런데 하나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죠? 왜냐하면 그 꼽는 거 하나는 뭐 봉사였어요. 봉사. 예, 근데 봉사도 예. 스펙을 쌓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봉사는 탁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봉사와 스펙 쌓기를 하기 위해서 한 줄 넣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구별할 줄은 안다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네. 학벌입니다. 학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윗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음. 또는 회사 풍토 내에서 어느 학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예를 들면 뭐 스카이대든 아니면 서강대든 한양대든 이런 주류가 많으면 그 이외에 전혀 뽑지 않았던 대학에 학생을 뽑는 건 약간 리스크가 좀 있다는 겁니다. 모험이군요. 모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늘 뽑는 학교에서 사실은 우선적으로 채용을 많이 한다. 근데 그거는 학교, 회사마다 있는 풍토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 담당자가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좀 취업 준비생의 실제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가장 이 중에서 가까운 세대가 김종원 대표님이시죠. 예, 현재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 쌓기 경쟁이 어느 정도로 치열한지 보시나요? 정말 많이 치열한데요. 예, 예. 그 일단 여러 가지 뭐 측면으로 그런 스펙 쌓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첫 번째는 일단 그 1, 2학년 때 아무래도 좀 잘못 들은 수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재수강을 하면서 한 학기 두 학기 더 다니는 경우. 예. 두 번째는 그 학기 중 인턴이 훨씬 이제 자리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하는 경우. 네. 세 번째는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한 뭐 3학점만 등록을 해놓고 동아리를 하고 또 나머지를 한 학기 더 다니면서 듣는 경우. 이런 경우 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스펙이 떨어지고 저스펙이 붙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적으니까 일단 다 갖춰놓고 보자 해서 아까 강문혁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가리지 않고 다 스펙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고 너무 시간 낭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그 대목 좀 말씀드리면 강남역 사거리에 가보면 거기만 가보면 우리나라의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강남역 사거리. 예, 그러니까 가면 뭐 사람이 치여요, 사람이 치여요.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아 우리나라는 미래가 박달하고 있을 수 있는데 다 그거 뭐 커피숍이다 플러스 이제 어학, 학원으로 가. 학원, 어학, 유학.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사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앞 시간에 이제 우리 이동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제 책 읽는 도서관, 도서관이라든가 서점이라든가 이게 분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이제 간지럽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 측면에 대해서는 기업 쪽에서도 분명히 나라에서도 기준을 좀 만들어주고 과부하게 되는 그런 부하를 좀 떨어줘야 되지 이걸 이대로 놔두면은 그걸 그대로 배우죠. 4학년을 그대로 배우고 3학년을 배우고 지금 고등학생도 배우고 사실 뭐 강남에서 초등학교 애들도 스펙 쌓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래요. 저 문제는 엄친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은 엄친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분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엄친아라고 우리가 별명 붙였지만 사실은 엄친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김종원 대표님은 남들이 막 맹목적으로 스펙 쌓을 때 좀 나만의 기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일단 가고자 하는 그 회사가 좀 확고했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학점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B뿔 정도 나왔거든요. 네. 졸업 학점이. 그리고 영어 점수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대신 영어 스피킹은 되게 자유롭게 해가지고 이제 대신 그런 걸로 좀 보완을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첫 직장에서 거의 해외 근무를 했던 것도 영어 때문에 했었고요. 그래서 대신 그 직무랑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해서 면접 때 그거를 되게 어필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선택해서 갔거든요, 회사를 결국에. 네, 그렇게 들리네요.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 식으로. 야 특이한 사람이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는 스펙이 그 학벌을 빼고는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대신
면접에서 할 말이 많았죠. 아. 그래서 면접에서 절대 지진 않았고 아하. 그 점이 좀 저는 호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여쭤봐도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너는 되게 좋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취업을 한 케이스처럼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해드려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한 말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일단 당장 취업이 급한 우리 취준생들에게 강민혁 대표님 어떤 거 위주로 좀 효율적으로 쌓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인문계와 이공계 학생들이 좀 상이하게 전략을 좀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삼성 채용 때문에 막 시끌벅적했잖아요. 갑자기 바뀌어서. 예, 거기에 기조를 보면 인문계는 경험 중심, 직무 관련 경험 위주로 평가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 위주로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언론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참 미안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런 걸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의 그런 규모 때문에 그 각자 회사에 맞는 채용 전략을 진행했던 것이지 다른 회사가 늦춰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업 마케팅, 뭐 경영 지원을 지원한 친구들은 이 방학 기간 동안 반드시 직무 관련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게 최우선이고요.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이런 경험 위주로 좀 쌓았으면 좋겠고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자기가 그 전공한 과목 중에서 직무 관련돼서 가장 연관이 있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기타 자격증이 좀 연결이 돼 있다면 또 그런 자격증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반드시 취업을 좀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예전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무슨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이내화 대표님이 기업에 입사할 시절에는 최소한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최선의 예. 기준은 대학 졸업증 졸업. 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도 뭐 치열했지만 제 경우는 44대 1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릴 뭐냐면 대학 졸업증에다가 이력서를 쓰는 겁니다. 이게 네. 자기소개서 없었어요. 의심의 눈치로 엄친하고 보시는데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좀 판단했던 시절이지 않았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당시에는 필기 시험이 있었어요. 필기 시험. 이게 서류 전형 통과하면 필기 시험을 봐요. 그다음에 가장 큰 그 비중은 이제 면접이었는데 면접도 한 15분 정도 요 정도 하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온 그 기업이 제가 근무했던 기업이 뭐 이제 뭐 중소기업은 아닌데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것을 보면 나라가 이렇게 만드는지 기업이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사람은 많고 거기서 쓸 인재는 없으니까 자꾸 기준치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뭐 슈퍼스타 K 이런 것처럼 사실은 노래 잘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 때는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막내 때문에 걱정이죠. 우리 막내가 있는데요. 예. 이놈이 거의 뭐 철없이 그냥 성적만 계속 이렇게 내는 거죠. 성적만. 대학생이세요? 예, 예. 성적만 쫙 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일이 되겠어요? 아니 방송 중에 컨설팅을. 막내 걱정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시 이제 빌미가 있는데 경험도 좀 많이 하고 좀 망가지고 좀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게 간접, 직간접 경험인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전공은 제대로 좀 해라, 전공. 아하. 가서 이제 중문과 나온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날씨 참 좋은 날씨다. 이걸 중국어로 말을 하면 잘 못해요. 이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근데 예. 전공은 제대로 하고 마지막 하나가 스펙이 아닌 저는 인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성. 정말 그걸 많이 봅니다. 예. 영어로 attitude. 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attitude. 태도예요, 인성. 근데 이걸 놓치니까 떨어진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 스펙을 왜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지부터 사실은 인정을 해봐야 네.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보니까 예. 책에서 답을 찾으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현재 충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현재주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김종원 대표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기업을 갔는데 우리 회사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다 뽑아서 이만큼 투자를 했고 10년 뒤에는 이만큼 매출이 날 것이다. 믿을 겁니까? 절대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왜 안 믿냐면 예. 현재 매출이 얼마냐,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절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앞에 앉혀놓고 야 너는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뭐야? 점수가 몇 점이야?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당장 중요한 것이지 네. 또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뭘 할 거냐라고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비단 우리가 유튜브를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CNN 방송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K-팝 3 같은 데서도 오디션 하잖아요. 네. 오디션에서도 그 사람이 감기가 들려서 왔으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뜨립니다. 네. 앞으로 얼마만큼 이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스펙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주의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펙을 보는 이유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입사 경쟁률이 뭐 최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취준생 교육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업의 채용 기준에도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기업의 채용 기준이 네.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기준도 지금 많이 바뀌는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교육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기업의 교육이 많이 변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8대 스펙을 우리가 계속 비판만 할 수 없으니까 네. 다른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스펙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들어볼게요. 궁금한데요? 제가 만약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 예, 예. 요 정도 스펙을 좀 짜보고 싶다. 네. 이 중에는 제 경험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어 공부를 하지 말고 대화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대화. 예. 영어로 대화. 그렇죠. 영어로 대화하는 것 또는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대화하는 것.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토익 점수는 없거든요. 토익 점수는 없지만 아시아 소사이티의 그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도 300명 다 외국인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행을 했으면 좋겠고. 여행. 그다음에 또 하나는 A4 용지 100장으로 자기 생각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행과 함께 A4 용지 100장으로 자기 생각. 예, 이건 A4 100장이면 굉장히 쉽지 않을 양이 것 책 한 같은데요. 권을 쓰라는 네. 얘기죠. 책 한 권 그러네요. 예. 300페이지 정도의 단행본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마라톤 완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마라톤 완주 해봤거든요. 저는 그냥 지금대로 8대 스펙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예. 전국 일주. 전국 일주. 전국 일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강점 찾기인데 네. 강점 찾기를 자기가 아는 선배들이나 스승들 또 멘토들 여기 강민혁 대표나 김종훈 대표 또 이렇게 컨설턴트로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만나서 자기의 강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힘든 일을 하기인데 힘든 일이 제가 볼 때는 뭐 일본 용어 죄송합니다만 이 노가다. 저 대학교 때 노가다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노가다를 예. 했을 때만큼의 경험이 어느 사회생활을 했을 때보다도 저는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운동 한 가지는 미치듯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를 대회까지 나가보기도 이야. 하거든요. 또 수영 대회도 나가보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더하면 책은 300권 읽었으면 좋겠다. 와. 아. 쉽지 않네요. 580대 스펙을. 아니, 사실 뭐 예.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어떤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말씀이실 테고 네. 여러분들도 막상 눈앞에 닥친 이런 점수보다 이런 것들을 신경 썼을 때 그 이후의 것들이 쉽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호 대표님도 또 이제 마지막 스피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어떻게 해야지 기업도 좋고 구직자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일단은 기업 담당자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한국이 제조업이 사실 지금 좀 위기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저기 그 국내 굴지의 대기업 다니는 후배들하고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어요. 근데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제조업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만큼 그 이제 직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도 결국 질적 성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아까 강민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재 선발 기준이 저는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스펙 쌓지 않게 구직자들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직무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기업들도 좀 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예를 들면 뭐 IT 같은 경우는 뭐 소재 산업 그리고 뭐 조선이나 이런 쪽은 정말 지금은 단순히 뭐 물건들 사고 조립만 하고 납품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핵심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근데 그건 또 인재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엔 어떤 채용 기준의 다양화를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강민욱 대표님도 변화되는 미래에 준비할 수 있게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기업의 채용이 굉장히 자기 업종과 자기 회사 특징에 맞게끔 변화되고 있어요. 뭐 CJ가 됐든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각자 그 고유의 문화와 DNA 그리고 그 업종의 특징을 반영한 이 채용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상이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진로를 정했으면 그 회사에 맞는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공채 기간이 딱 돼서야 그때야 부랴부랴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는데 제발 미리 고민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여유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내하 대표님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끝으로 힘차게 들이대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스펙이 딸리면 스펙을 원하는 회사를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뽑지 않으면 절대 가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삼성 입사해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삼성이 입사 지원서를 내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서 취직 대식 창직을 해라. 창직. 창직. 여러분 그 소믈리에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여기 이제 이 소위 와인. 네. 근데 이 소믈리에가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색다른 용어로 다음에 기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자위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직업이다. 네가 직업이니까 네가 직업이란 걸 가지고 사신 분이 지금 6명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직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거길 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한번 들이대 보는 것도 네. 상당히 좋은 인생의 방법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네 분의 취업 전문가와 함께 스펙 쌓기 경쟁에 관해서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